안녕하세요, 애타님. 안녕하세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은 이제 다 일 놔버리고, 그리고 수도원에서 사무 한신이에요, 지금.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너무 지금 과분한 그런 후진들의 대우를 받고 살지 않는가. 조금도 군색이 없고 어려움이 없이, 그보다 염려해주고 챙겨주고 해주는 그런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안 자리마다 우리가 너무 과분한 생활을 한다. 조금만큼 일을 하고는 이제 후진들이 이렇게 극진이보다 받들고 챙겨주는 속에서 너무 과분한 생활을 한다. 내가 자꾸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애타원님 그 어린 시절을 보다 보면 어머니의 역할이 참 컸던 것 같던데요. 그 어린 시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게 보다 다 기억이 이렇게 희미해져 가지고 진즉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지나간 일들이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원래 촌에서 그렇게 생장을 했기 때문에 교육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촌이었어요. 지금 아마 영산에서 가서 보면 그 구슬이라고, 지금은 교통이 뭐 다 터져서 자동차 길도 났고 이러지만은 옛날에는 배를 건너야만 법성을 갈 수 있었어요. 그때. 그런 시대였는지라 교육 받기도 어렵고 그런 때였는데, 아버님이 첫째 이제 한학을 하셔서 신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먼 데서 학교를 보냈어요. 국민학교를. 그래가지고 신리길을 배를 타고 이렇게 댕기려고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몸은 약한 데다가 또 가족들도 역시 같이 힘을 들여줘야 그래야 그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해놓고 깨워서 그래서 먹여서 이렇게 보내시고, 그렇게 하기를 1년 12달, 겨울에는 이제 그 법성 가서 하수고다시피 그렇게 하고 이제 댕기고,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는 때는 학교를 못 가고 해를 못 하니까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는 이미 과거시대 여성이라 이렇게 일생을 파묻혀서 이렇게 살지만 너희들이야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하시고는 너 기국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제 그 촌에서 일도 많고 그런 때인데도 일을 안 시켰어요. 그것도 내가 어려서 조금 게으르다고가 몸이 약하니까 하여간 일을 그렇게 좋아들 안 했어요. 그래서 일을 잘 좋아들 안 했고, 그랬는데도 어머니가 그걸 이해를 하시고는 일을 그렇게 시키지 않으셨고, 할머니 모시고 이제 어디 나갈 데 있으면 나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매일같이 하루에 배 2번씩 탔죠. 건너갈 때 타고 또 올 때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그렇게 하고는 졸업하고 한 1년을 집에 지내면서 마음으로는 그때 이제 여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제 속 마음으로는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님한테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언젠가는 갈라는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도산 봉도님 따님이신 이제 그 윤타오님 이정만 이제 교모님이 집에를 왔어요. 그러니 지금 성타오님 어머님이 우리 고모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산봉도님이 고모부님이시여. 그러니까 그런 인연으로 도산봉도님이 한 번씩 우리 집에를 가끔 오셨어요. 오시면은 저 어른이 원불교에서 참 높으신 어른이시고 또 아주 점잖으시고 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이렇게 받들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 이제 고모님께서 너 한번 가서 가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모양이에요. 전 정관홍님이시지, 그 고모님이. 그래서 이제 그 어른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마음 없이 그러면 내가 그리 가겠다고 말이죠. 그때 영산 학원이었어요. 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학원을 이제 그리 영산으로 왔었죠. 그러니까 내가 16살 먹던 해에 이제 그 영산으로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학원 생활을 했죠. 공부를.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냥 한문 배우고 또 이제 그 일어상 서울문 이제 이렇게 새기는 거 듣고 이제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 자꾸 그 법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가슴에 새롭게 다가서고 참 이렇게 진리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인연들한테 이걸 좀 전하고 싶은 그때부터 그런 충동이 생겨요. 어려서도. 자, 그렇게 해서 마음 가운데 이제 그걸 간직을 하고는 그렇게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가서 교화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고 이제 영산의 그 법성이라든지 영광서 가끔 이게 구경을 와요. 이렇게 순례가 아니고 그냥 구경 삼아서 보다 그가 좋다더라 하고 이렇게 오고 또 복송밭이 있으니까 복송 먹으러 오고 이렇게 이제 와요. 오면은 이제 그 이들을 붙들고 내가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얘기 줄 때다 하고는 이제 우리 원불교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대종스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이들 내가 안내를 말하자면 뭐 책임을 진 것도 아닌데 이제 나서서 그이들 안내도 하고 이제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거기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면은 자연적으로 점심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자연이 되었고 또 마음에도 점심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우러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을 뜻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어려서도 많이 그 몸이 약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도 막 건강하게 다니질 못했고 이제 가끔 아프고 아픈 때가 많이 있었고 그랬어요. 이제 그럴 때에 이제 그 전에 어디다도 그런 말을 썼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했더라면은 그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하고 또 어머니가 그때 가슴앓이라고 해가지고 통증이 있었어요. 괴로워하시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는 학교 갔다 올 때 어머니가 살아 계시냐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이제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왔었어요. 학교 갔다 오고 그럴 때 내가 생각해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동네에서 우리 집에 와서 심부름도 하고 이제 밥도들 해주고 그런 처녀가 있었어. 근데 내가 저 처녀라면은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고통도 없을 것이고 또 이렇게 몸에 약한 이런 빈약한 이런 육체적인 빈약도 없을 것이고 내가 저 처녀였다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의 나를 말하자면 내 근원짜리도 아니죠. 그때 생각할 때는 나라고 생각하는 나 이것이 과연 나가 아니고 저였다면 어쩌겠냐. 나가 들어서 고통을 느끼거든요. 지금 괴로움을 느끼고 약하다 하고 학교 다니기도 괴롭고 하는 이 고통을 느끼는 나를 이렇게 한번 회상을 해보는 거죠. 하면서 이 나가 아닌 저였다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 너를 돌이켜서 너를 찾아라 이런 힌트를 주었다면은 그랬을지 모르죠. 그 길을 나갔을지 모르는데 그때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는 그냥 공부를 한 거죠. 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거기 지금 가면은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산 말랭이를 넘어야 배를 타러 가는 거예요.
그 말랭이 올라서면은 당할매라고 산신 모시는 데가 있어. 우리가. 근데 이제 그거를 바라보고 학교 갈 때 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또 학교 갔다 올 때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말랭이 있어서 꼭 산신한테 말하자면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특별히 내가 뭐 어떤 인류를 구제해야겠다는 그런 큰 사원이 산 것도 아닌데 하여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나도 어쨌든지 그 모든 재앙이 없게 그런 뜻으로 그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댕기면서 기도 그때부터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었었고 자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자 그러고는 그때 이제 학교를 갔다 오다가 한번 이제 통로 정식 통로를 안 거치고 산을 그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바로 그 산신각이 있는 거기 저쪽 봉우리였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로 올라가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그 밑에 가서 지금 가을이라 황금 물결 이제 그 논이 쭉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마음 가운데 그 황홀한 경지가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취해버리는 그런 것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속세가 아니고 그 이상 경계 그런 경계를 내가 스스로 느끼면서 이런 경계가 있구나. 자 그렇게 하고는 거기서 바로 이리 내려왔으면 되는데 그 길을 모르니까 그냥 바로 아래로 내려가가지고는 다시 이제 그 길을 찾아서 그렇게 올라왔었죠. 자 그렇게 생활을 하고 동네에서도 이제 원치 그 학교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자는 나 혼자였고 이제 오빠가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남자아이들이 한 두셋이 거기도 정식 그 국민학교를 안 다니고 간지 학교라고 4년제가 있었어. 거기를 다니고 나하고 이제 오빠하고만 이제 그 정식 국민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는 농촌에서 우리 집이 조금 부호도 아니지만은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조금 나게 산다고는 이제 그런 집이어서 그 동네에서 이제 그 어른들이 그 귀엽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집이 자손이 귀한데 오빠하고 나하고 남매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귀엽게 그렇게 뭐다 애껴주고 그런 속에서 자랐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래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출가를 했죠. 하고 어머니가 이제 그때 네 기국대로 살아라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동네에 어떤 그 분이 내 친구인데 그분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좋지 않는 소리가 좀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알으셨어 어머니가. 그러시면서 네가 일생을 혼자 살려고 하면서 가정에 들어가도 물론 그런데 혼자 네가 일생을 살려고는 너로서는 어쨌든 일생을 남자를 조심해라. 그래야지 한번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은 이건 보선목을 까서 이렇게 보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명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한번 그걸 누명을 쓰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베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아주 각별히 조심해라. 이런 그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때 동네 어떤 분 때문에 그렇게 그런 그 부탁을 받고 그리고 이제 때때로 어쨌든지 조심히 살아라 이런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말이 이렇게 순서가 잘 없이 그냥 막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가해서 이제 그 영산에서 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16세 출가를 했는데 17에 이제 그 다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전에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가를 하실 때 그 특별히 출가식 같은 그런 형식이 있었습니까? 없지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출가식을? 그냥 와서 공부하면은 하는 거예요, 그냥.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은 그냥 학원생이에요. 그 서원서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서원서에. 서원서에 이제 그게 고모부 도사님의 그 따님 정만 선생님 인연으로 그렇게 오라고 그래서 그때 출가를 하게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와서 공부를 하면서 서원서를 낼 때에 그때 서원서를 써가지고 주산종사님께서 이제 법당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법당으로 갔죠. 가서 이제 주산종사님이 서 계시고 나더러 그 법신물 앞에 이 서원서를 올려놓고 신고를 올리고 사배를 올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서 신고 올리고 사배를 드렸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서원서가 끝난 거예요. 서원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은 그것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출가 서원이 되었죠. 영산 학원에 계시면서 주로 어떤 공부를 배우셨습니까? 예, 그때는 누구나 들어오면 철자집을 배웠죠. 철자집 배우고 이제 자경문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일본말을 또 배웠고 이제 그 습자라든지 또 이제 맞아 북글씨 그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건 뭐 이제 훈련 때면은 동아선으로 동선으로 선다고 3개월은 그렇게 하고는 자기가 이제 들어가고 싶은 생각 나면은 다른 공부반에 들어가서도 배우기도 하고 그때 내가 그때 어렸는데도 금강교 시간에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했죠. 그때 시간은 그렇게 했어요. 그냥 특별히 어떤 그냥 규정이 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뢰이 들어오면 철자지 배우고 자격문 배우고 순서가 그렇게 돼야죠. 주산 선사님께서 이론상 소원으로 강의하시고 계셨다고. 그랬죠. 대타원님께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요라는 말을. 예.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요. 유무초로 생사문인바. 거기까지 이제 해석을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시 하시려고 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가 뭐냐? 그때 이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입정처가 무엇인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들은 소리예요. 이게 들어가지고 아는 소리죠. 그게 어느 도단의 입정처라는 것은 안으로는 분별망상이 끊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언어명상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너 맞다, 옳다 이러지도 않으시고 또 그냥 잘못했다고도 않으시고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문제를 또 물으시고 말이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입정처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말로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또 물으시면 또 그렇게 하고 몇 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었죠. 대종사님을 처음 배우셨던 건 언제라고? 16살 먹던 그 해 가가지고 처음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대종사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막 신선이 오시는가 옥황상제가 오시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배웠단 말이요. 근데 선진봉 가는 길이요. 근데 배가 그리 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그래서 바다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산으로 이렇게 올라오시고 우리는 길에 있었어요. 길에 있는데 이제 그때 사타오님 원아 할머님하고 또 이제 그때 어른들로서는 그저 항타오님 어머니 삼리와님이시라고 그 어른 또 이제 다른 그 남자보다 어른들도 계셨고 그랬어요. 우리 학원들이 보다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어른이 오시니까, 대종사님께서 오시니까 다 그냥 땅바닥에 엎져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았지만 땅바닥에 엎져서 절하는 것은 못 봤어요. 그때까지도. 우리도 그냥 엉겁게 땅바닥에 엎져서 절을 했죠. 이 어른한테는 이렇게 땅바닥에 엎쳐서 절하는 것이구나. 응? 그냥 황홀하게 그렇게 느끼고는 절을 하고, 그리고 모시고 이제 들어왔죠. 그런 게 하도 그때 어린 때라, 그 뒤로 그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고 하는데, 그때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생각하면. 법문도 받들었고, 대학전에서 우리가 법문도 받들고 했는데도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나고, 이제 한번 그 학원생들이 쭉 둘러앉았어요. 대종사님을 모시고 앉았는데, 이제 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기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내 차례가 와서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이제 같이 학원생들이 내 말을 해요. 이창이는 그 이름이 이창이라고 한다고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이창이 이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창 하니까 내가 그렇게 이름이 좋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그렇게 이창이는 그런다고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래, 그러면 반창이라고 할까?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이창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째 이름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역시 이창이라는 그 음이 그렇게 순화된 그런 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이창이 좋지 뭐. 영육은 쌍년해야 하지 않냐. 영과 육을. 또 이사를 병행해야 되지 않냐. 복해가 구족해야 하지 않냐. 두 가지를 아울러서 다 통해야지. 하나만 해갖고 되겠냐. 이게 두 가지를 다 창성을 하는 소리인데 안 좋아? 저는 멍청이. 그러셔요. 자, 그래서 그냥 두 마음 없이 그러면 좋은가 보다 하고는 이제 그 뒤로는 뭐 이러고 저러고 내가 말을 안 했죠. 이창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그때는 처음 배운 그 일로서는 그때 그 이름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 그리고는 이제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